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추상이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 또는 사물이나 개념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개념이라는 거는 형성화돼서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도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눈으로 안 보이는 객체. 개념. 뭐 도덕 이런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일컬음이야. 생각. 이런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생각이라는 걸 내가 그러면은 객체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보이는 물체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이런 개념까지도 우리는 추상화를 통해서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코딩을 하는 거니까 우리의 목적은 코딩을 통해서 그죠? 객체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들리지 않나요?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사전적인 의미고 코더로서 결국은 개발자로서는 결국은 걔를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것들이다. 거기다 이제 대입시키시면 된다고요. 추상이라는 거를. 그러면 추상 클래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클래스를 추상으로 표현할게요 라는 얘기겠다요. 그죠? 추상적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한번 추상 클래스는 그럼 어떻게 탄생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실게요. 미리 조금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제가 추상 클래스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코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요거는 사전적인 의미고, 그죠?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잠깐 써놓고 봐볼게요. 그죠? 아니다. 쓰는 건 나중에 정리합시다. 코드로 아예 복사해서 집어넣을 건데, 일단은 그냥 여기서 만들고 갑시다. 죄송. 추상이니까 여기다가 abstract이라고 쓸 겁니다. 패키지명을 ABS. ABS 뭐야? 브레이크 이름이야? ABS 브레이크 광고 나왔었는데. 그죠? ABS 브랜드로 상신 브레이크. abstract야. 그죠? ABS 트랙 abstract이야. 키워드죠, 여러분들.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명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단지 s만 붙여서 패키지명으로 써볼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의미 부여한 건 아니에요. 여기야. 그죠? 네. 요 나머지는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예제 그대로 쓸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뭐요? 애니멀 클래스를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애니멀 많이 그죠? 씁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는 요소이고요. 그죠? 동물이라는 거. 동물은 여러분들 동물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개념이에요? 사물이야? 개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뭔가 표현이 안 됐으니까. 동물이긴 한데요. 사람도 동물이고요. 어쨌든 고양이도 동물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개념 요소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쨌든 추상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일단 추상화는 뭔 얘기고, 일단은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애니멀. 애니멀 이라는 아까도 만들었지만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는 그냥 클래스만 만들어 봤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그럼 속성들을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이라면은 공통적인 내용들을 추출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사람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물이라면 대표적으로 사람도 동물이고 고양이도 동물이고 강아지도 동물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공통된 특징들을 찾아보자고요. 그죠? 파충류도 동물이고 각각 동물은 이름을 갖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시각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내가 아는 공통된 특징은 이런 것들에 다 이런 것들을 동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통 요소를 추출해봤어요. 뭐야? 이름이 있네요. 자, 애완동물까지 애완동물로 표현해서 보시면 되겠다고 하죠? 자, 그러면 각각의 동물들은 다 뭐가 있어요? 또 태어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태어난 날 아니면 나이라고 해도 될까요? 사람도 나이가 있고 고양이도 나이가 있고
그럼 공통적으로 동물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필드로 이렇게 추출해내는 작업도 우리는 일종의 추상화예요. 맞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 맞게끔 적용한 거죠. 어떻게 보시면 거죠? 이것도 일종의 추상화다. 근데 명확하게 클래스의 추상화라 했으니 이거는 클래스의 추상화는 아니겠죠, 맞죠? 맞아요? 아직은 모르겠죠?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추상화 기법을 도입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통된 특징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이 클래스예요. 근데 클래스로 존재해요. 클래스로만 존재해요. 도면으로만 존재해요.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거 생성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까 문제에도 나왔는데 생성자에서 초기 파라미터를 제공하면서 만들과 동시에 얘네들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매개 변수를 제가 전달하겠다. 이거는 선택사항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this name은 name입니다. 뭐 앞에 거 뭐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age는 age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겠죠? 애니멀 클래스. 그 다음에 동물을 내가 형상화해서 표현했더니 동물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behavior, 행위 등을 표현할 수 있고요. 동물한테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죠? 기계한테는 기능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어디다 표현하냐면 메서드에다가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메서드를 만들어서 표현하겠죠, 그죠? void. 일단은 여기 있는 거 info 데이터 표 show info display info 해도 되고 show info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일단은 출력하는 것들을 넣어볼 수 있고요, 그죠? 이름은 여기다가 이름은 더하기 이거 어려우면 이거 쓰기 귀찮으면 투스트링 하시면 돼요. 오버라이드 하시면 되는데 투스트링 오버라이드 해도 되긴 하죠, 그죠? 쇼인포 말고 어쨌든 그냥 제가 일반 메서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클래스에 지금 제가 명확하게 추상 클래스를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 때문에 보고 있고요. 그래서 메서드도 포함합니다 라는 특징들. 그럼 추상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클래스와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다 똑같아요. 멤버 가능하고요, 메서드 가능한 거 생성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사실 쓰고 있어요. 근데 얘는 추상 클래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이.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도출해내는 작업들은 우리가 뭘로 했다고요? 추상화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렇긴 하나 얘를 그러면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요, 추상 클래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왜냐면 추상 클래스는 조금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클래스와 구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면 추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냐, 앞에다가 뭐가요? 아까 ABS가 붙어야지 뭐가 된다고요? 추상 클래스입니다. 잠깐만, 얘 쓰지 마세요. 얘 쓰기 전에 어쨌든 목적은 클래스와 추상 클래스를 분리하는 기준은 일단은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구성 요소는 원래 있는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얘도 추상 클래스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죠?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일단은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모두 가질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 뭐야? 구성요소, 클래스의 구성요소와 추상 클래스를 비교해서 하려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클래스가 갖는 모든 구성요소는 추상 클래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스태틱을 안 썼지만 스태틱 멤버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추상 클래스란 이렇게 필드, 메서드, 생성자 다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요? 추가로 추상 메서드를 포용한다가 뭐라고요?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일반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추상 메서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번에 언급해드렸는데 뭐가 없는 거? 그럼 여기서 추상 메서드란 뭐라고요? 추상 메서드는요, 뭐가 없어요? 바디가 바디, 그죠? 바디 부분이 없이 뭐만 있어요? 시그니처만 있어요. 시그니처만 있어요. 근데 제가 접근 제한자까지 포함시킬 거니까 제가 그냥 헤드 시그니처 말고, 시그니처는 메서드를 구분짓는 요소잖아요, 그죠? 접근 제어자가 빠져있고 요거 나머지 요소를 시그니처로 부른다고 하면은 저는 접근 제어자 포함해가지고 첫 번째 대가리를 헤더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구분 지을게요, 그죠? 헤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이 헤더만 있어요. 헤더만 선언돼 있다고요. 정의가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여기서 명확하게 선언돼 있어요. 헤더만 선언하고 있는 메서드가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추상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왜요가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가 이렇게 합시다요. 추상 메서드는 뭐라고요? 바디가 없는 메서드를 우리는 추상 메서드라고 합시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다르게 구조를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바디가 없이 선언된 메서드, 선언만 된 거잖아요, 그죠? 정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정의가 됐다고, 안 됐다고요? 제가 단어를 지금 구분하고 쓰고 있어요. 선언과 정의로. 정의라는 거는 완벽하게 생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언이라는 거는 야, 이거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바디 없이 선언된 게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그래서 여기를 다른 말로 헤더 부분만 선언해 놓은 게 선언부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선언부. 그러면 얘는요, 메서드가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추상이라는 그런 미완성 메서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있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미완성 메서드. 자, 동물의 특징을 따서 제가 어떤 기능이라고 하기니까 행위,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죠. 동물들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은 두 발로 걸고요. 동물은 네 발로 걸고요. 다른 파충류는 기어다니기도 하고요. 하면서 움직이긴 하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메서드를 만들 건데 어쨌든 움직여요. 움직이긴 하는데 사람을 대입시키면 두 발로 걸어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고양이를 가면 네 발로 사뿐사뿐 걸어가요, 뭐 이렇게 하든지. 닭을 넣어주면 닭은 두 발로 막 뛰어다녀요, 뭐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이런 식의 행위를 갖다가 만들 수 있겠죠. 걔를 메서드로 구현할게요. public. 근데 제가 void move 정도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름은 대충 이동합니다 라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이동해 라는 것들. 그럼 만약에 메서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죠? 바디가 포함이 돼야지 메서드예요. 근데 지금 제가 허용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추상 메서드야, 그죠? 추상 메서드는 뭐가 없어야 돼? 여기까지만 허용한다고요. 자, 얘를 허용하는 문법이 뭐라고요? 추상 메서드. 얘가 추상 메서드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빨간 줄이 떴어요, 그죠? 빨간 줄이 뜬 이유는 왜 그런 거냐? 바디가 없는 문법을 사용하려면 앞에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줘라. 이거 미완성 메서드다 보니까 앞에다가 뭘 만들라고요? 이렇게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지 컴파일러가 이게 추상 메서드야 라고, 아이고야 미안해요. 그렇지, 얘한테 가긴 했는데 추상 메서드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밖에 안 나왔네, 그지? 앞에다가 추상 메서드인 경우에 뭐라고 붙여주자고요? 이거 abstract야 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넣어줘요? abs abstract 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거를 써주세요. 근데 이제 뭐냐면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추상 메서드잖아요, 그죠? 추상 메서드는 뭐라고요? 클래스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예요. 우리가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배울 때 일반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일반 필드, 스태틱 필드, 생성자, 내부 클래스 밖에 언급 안 했죠. 추상 메서드가 포함할 수 있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클래스에는 허용하지 않는 문법입니다.
이게 추상 메서드예요, 여러분. 그러면 추상 메서드를 허용하고 있으면은 클래스는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다른 얘기로 미완성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는 미완성 코드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클래스는 완전한 클래스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일단은 뭐라고요? 추상 클래스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꼭 이게 추상 클래스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추상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따져봤더니 뭐라고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 플러스 뭐라고요? 추상 메서드까지 범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써볼까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코드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키워드 클래스 앞에 뭐가 선언됐다고요? 앱스트랙 키워드가 붙어있는 이렇게요. 코드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앱스트랙 키워드가 명시된 클래스죠.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요 라고 정의할게요. 일단은요. 코드적으로만 접근할게요. 앱스트랙 키워드가 명시된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의 구성 요소로는 일반 클래스 멤버들 허용되고요, 그죠? 멤버들 더하기 누구요? 추상 메서드까지 허용한다고요, 그죠? 구성 요소로는 추상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일반 클래스의 멤버 아까 뭐야? 메서드, 생성자, 필드, 내부 클래스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누구까지 허용한다고요? 추가로 추상 메서드까지 허가하고 있는 문법이 추상 클래스야. 그죠? 근데 추상 클래스가 선택적이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클래스 앞에다가 추상이라고 단어를 붙일 수 있지만 그럼 추상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명시적으로. 근데 여기 있는 추상 메서드가 꼭 포함돼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주석 처리에도 허가하죠, 그죠? 아까 처음에 봤었듯이, 그지? 이게 존재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이거는 추상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적으로만 접근하시면 돼요. 클래스 앞에다가 뭐가 붙어 있으면요, 앱스트랙에는 키워드가 붙어있는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돼요. 일단 어려운가요? 별거 없죠. 요것만 학습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상이라는 내포되어 있는 코드적으로 접근할 때는 앱스트랙 키워드가 붙어있는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예요. 대신 구성 요소로 뭘 포함시킬 수 있다? 네, 추상 메서드라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라고 했더니 바디가 없이 헤더만 선언된 메서드를 우리는 추상 메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내에서 추상 메서드가 선언이 되어 있으면 그 클래스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없어도 되지만 추상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끊어서 갈 거예요. 알겠죠? 예제는 이제 다뤄 드릴 거라서 이어서 다룰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키워드, 그러니까 코드로 접근하세요. 추상 클래스를 뭘 우리가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정말 심플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클래스 앞에다가 키워드 뭐가 붙으면 일단 추상 클래스다. 앱스트랙 키워드만 붙어있으면 추상 클래스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의미는 미완성 클래스예요 라고, 그죠? 왜요? 이게 이제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컴파일러야 이거를 앱스트랙 클래스가 만들었으면 이거 단독으로 객체 미완성 코드인데요, 객체 만들면 안 돼요를 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겠죠. 아까도 쉬는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이게 클래스가 도면에 우리 설계도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건물의 설계도 만약에 건축하면은 설계들로 보고선 건축물을 올릴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설계가 덜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로 정말 중요한 기둥이 없다고 해봐요. 언제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애초에. 근데 건물은 진짜로 부실 공사를 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잖아요, 사실은. 빼먹고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코드는 정확해요. 컴퓨터는 없으면 못 만들어요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클래스를 의도적으로 클래스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도 앱스트랙 클래스를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꼭 추상 클래스가 포함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요. 추상 클래스는 없어도 개발자는 추상 클래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네, 클래스 앞에 그냥 단지 앱스트랙 키워드만 붙여버리면 추상 클래스입니다 라고 판별합니다. 이 얘기는 무조건 단독으로 객체가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일단요, 가능한 요소가 있긴 한데 어쨌든 단독으로는 객체 생성 불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객체 생성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데이터 타입 선언하고서 new 키워드와 함께 생성자 호출까지 정의한 문법이 있잖아요. 그런 문법으로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문법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애니멀은 애니멀, 아이고, 이렇게 객체 변수 선언하잖아, 그죠? 객체 변수 선언해가지고, 야, 어떻게 해요? new 키워드와 함께 생성자 호출, 이렇게는 이거 문법 허용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문법 허용 안 됩니다. 이거 불가라고요, 그죠? 이거 불가. 이렇게 생성 불가. 객체 생성 불가. 애초에 컴파일러가 이렇게 선언하면은 이거 안 돼요. 앱스트랙 클래스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자, 코드로 확인할게요. 그래서요, 애니멀 클래스인데요, 요놈이요 뭐라고요? 앱스트랙 클래스죠, 그죠? 애니멀 테스트라고 해서 정의할게요. 메인 메서드고요. 여기서 애니멀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물론 주의 안 해도 자동으로 얘가 뜨긴 할 건데, 애니멀이 지금 저쪽 다른 클래스란다, 패키지도 존재하는 거 알고 있죠? 임포트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임포트 코드가 뜨면 안 된다고요. 자, 이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같은 패키지 있기 때문에 얘가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타 났거나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new에서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엔터 치면 안 된다, 미안. 아나니머스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성자가 없다, 지금 그때 이 두 개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 동물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 뭘까요? 강아지, 이렇게 해볼까요? 강아지고요.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 넣으시면 되긴 하겠다, 그죠? 그리고 나이는 10살. 네, 이렇게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생성됐어요, 안 됐어요? 윗줄이 빨간색 뿅 떴다, 그죠? 이렇게 두면서 마우스 올려보시면 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애니멀 타입은 뭐라고요? 인스턴스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cannot instance the type animal. 애니멀 타입 왜 못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냥 클래스가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객체 생성은 불가합니다 라고요. 이해되시죠? 불가. 자, 그러면 불가능하게 하려고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용하라는 얘기일까요, 라고, 그죠? 결국에는 상속을 통해서 다른 클래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라는 얘기야? 다른 클래스에 상속시켜서. 이 말은 상속시켜서는 얘가 부모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다른 자식 클래스에다가 얘가 부모가 되는 클래스로 이용하시라는 얘기죠. 상속시켜서 뭘로 생성하셔야 돼요? 자식 객체로 생성하셔야 돼요. 자식 객체로 인스턴스하고 사용하세요 라고만 할게요. 다형적으로 쓰시던지 부모로 어차피 대입이 가능하니까 다형적 객체로 만드시던지 하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살펴봅니다.
다른 클래스에 상속을 시켜요 라고 하니까 내가 애니멀이니까 우리 그냥 중간에 맨멀 이런 거 넘어갈게요. 건너뛰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까 고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고양이 할까요? 네, 고양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도요. 고양이 클래스 캣 캣이라는 클래스가 동물이니까 저도 여기서 고양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고양이 클래스하고 애니멀 클래스의 관계가 그죠? 이게 선언이 또 고양이는 동물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얘도 앱스트랙 클래스이지만 클래스는 클래스잖아요. 그죠? 클래스 대 클래스 상속 구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extens라고 키워드 두시고 부모 클래스로 애니멀이 들어오면 여기가 이저 관계도 형성이 되고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쓰시라고요. 상속 관계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특징이 있는데 뭐가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캣에 빨간 줄이 뿅뿅뿅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네, 애니멀이 아까 미완성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미완성 클래스인데 내가 뭐 한다고요? 추상 클래스,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캣은 완성형 클래스, 미완성이라고 하면 반대로 완성형 클래스라고 해볼까요? 완벽한 클래스야.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캣이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캣은. 근데 단독으로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미완성 클래스가 사실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죠? 코드가 확장됐으니까 이것도 내 거잖아요. 그죠? 미완성 코드도 내 거로 할게요 라고 선언이 됐기 때문에 완성형 코드에서 미완성 코드가 확장되다 보니까 나도 뭐가 된 거야? 미완성형 현재. 그럼 현재 얘는 뭐가 돼야 돼요? 클래스야, 앱스트랙 클래스여야 돼요. 현재 이렇게 쓰실 거면 그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쓰실 거면은 얘도 미완성 코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앱스트랙을 갖다가 앞에다가 뭐라고 이거 가이드가 바뀌었냐? 한 개도 안 뜨네. 앱스트랙을 갖다가 붙여 주셔야 돼요. 제 것도 바보 됐다. 제 것도 바보 됐습니다. 리클리스. 자, 뭐라고요? 앱스트랙 클래스잖아요. 그죠? 앱스트랙 클래스를 상속시켜서 그대로 변화 없이 나는 허가할 거면 나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이 클래스를 버릴 때가 됐나봐요. 저만 에러 뜬 거예요? 그럼 같이 떴어요? 그래요? 이거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죠? 또 문법이 바뀌었나? 21버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생성자 때문에. 맞아요. 제가 생성자를 디포트 생성자를 안 만들어 놨구나. 그죠? 요거 생성자 하나만 바꿉시다. 요거 오케이. 제가 간과하고 넘어갔다. 그죠? 아까 요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그죠? 아까 생성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또 있어요? 생성자도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기본 생성자. 괜히 이클립스 욕했다. 날 욕해야 돼. 죄송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기본 생성자가 존재하면 여기서 슈퍼클래스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정의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생성자를 여기서 슈퍼 생성자를 변화를 줘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죠? 분명히. 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넣어놨어요. 요거 때문에 넣어놨고요. 자, 그럼 이렇게 씁니다. 어때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죠? 뭐 하라고요? 여기 캣이 뭐가 되면 돼요? 나도 추상 클래스가 되면 됩니다. 하나의 방법이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상속을 시키면 그럼 추상 클래스를 클래스에다가 상속시키면요.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나도 미완성 코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뭐가 돼버려요? 추상 클래스로 하시고 싶으면 추상 클래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놈이 아닐 수 있겠다. 그죠? 저희는 그냥 객체를 못 만든다 하니 객체로 만들고 싶은 것 뿐이었었어. 나가 추가적으로 추상 클래스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완성형 코드로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속을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부모에 있는 거를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부모에 있는 상속관계에서 네, 부모의 메서드를 그죠? 메서드를 수정 권한을 주는데 그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오버라이드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미완성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걔를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바디를 생성시키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추가해 주는 거죠. 재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컴파일러가 체킹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동으로 아이디가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미완성 메서드 코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내가 클래스로 그대로 쓰고 싶으면 완성 코드로 만들어줘. 그 얘기가 뭐냐면 미완성 코드를 완성 코드로 쓰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추상 메서드에 바디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바디를 구현합니다 라는 sen에서 implement라고 씁니다. 그래서 unimplement 메서드를 추가할 건이라면 구현시켜준다고. 이게 바디를 만들어준다. 다른 말로 바디를 생성시켜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결국 내용은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겠지만 그쵸? 캣이라고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캣의 클래스에 맞게끔 어떤 로직을 작성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고양이의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고양이는 뭐라고 할까요? move 어떻게 읽어요? 고양이는 사뿐사뿐 걸어가요. 그죠? 고양이라고 그냥 이름이라고 안 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네임 갖다가 그죠? 네임은 고양이라고 해서 만들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행위를 좀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메서드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추가로 허용하고 있는 추가 메서드가 있다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말고도 다른 메서드가 있어요. 사운드. 무슨 얘기냐면 동물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죠? 사운드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냥 사운드라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추상 메서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동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개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만 오버라이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또 다시 빨간색이야. 그죠? 다시 한번 단어 보시면 알겠지만 add unimplement method라고 되어 있다. 그죠? 네가 구현하지 않은 메서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현되지 않은 메서드라는 뜻이겠다. 그죠? 그거를 네가 여기다가 추가할래? 그 얘기는 뭐라고요? 네, 바디 오버라이드 할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버라이드 해줄게 라는 얘기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바디를 만들어서 재정의한다. 그러니까 완성형 코드가 탄생하겠죠. 그죠? 이건 뭐라고 할까요? 0, 0 그냥 0, 0이라고 할게요.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떻든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아까 사용 규칙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여기 표현이요. 다른 클래스에다가 상속시켜서 그 다음에 자식 객체를 통해서 인스턴스화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그 얘기는 여기까지. 다른 클래스 상속시켜서 뭐 하는 얘기야? 빠져있는데 상속시켜서 구현하고 그죠? 구현해서 오버라이드해서 그죠?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바디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그죠? 바디를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로 재정의해주세요. 상속시켜서는 상속시키면은 요 부분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완성형 클래스가 탄생하니까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캣은 완성형 코드이기 때문에 객체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드는 이거 캣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냥 애니멀 테스트인가요? 요놈 아까 요놈 그대로 갈게요. 애니멀 테스트라고 있는 놈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놈이 아까 여기
위아래로 주고요. 요거 닫아버리고 코드는 조금 확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추상 클래스였지만 부모 클래스 여기가 자식 요소죠, 그죠? 캣에다가 그저 상속시키고 나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추상 메서드는 그래서 재정의가 가능하죠, 메서드이기 때문에 재정의해가지고 완성형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해지냐고, 아까 불가능했던 거.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가능해지게 하려면은 일단은 요게 가능하긴 하겠죠. 지금 가능한 거는 요거밖에 안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요렇게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객체 만들어집니까? 이거 일단 단독으로는 객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뭘로 만들라고요? 자식 객체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캣으로는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캣으로 객체를 만들고 뭘로요? 애니멀로. 좀 더 여기에 맞게끔 캣을 좀 재정의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면 생성자 부분이야, 그죠? 만약에, 그죠? 아까 여기 부분이 정상적이긴 한데, 제가 애니멀에다가 임의의 어떤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얘를 지워볼게요. 그러면 객체 생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없긴 한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네, 캣에가 아까처럼 밑줄이 떴죠, 그죠? 요건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요것부터 좀 해결해 볼까요? 요 놈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라고요? 그쵸, 이런 경우에 왜 떴냐면은 애니멀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인데 생성자가 뭐밖에 없다고요? 요거밖에 없네요. 그럼 이 얘기는 여기는 생성자가 몇 개가 있죠? 딸랑? 한 개가 존재하겠다, 그죠? 생성자는 캣이라고 하고 있는 생성자가 하나가 아이고야,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죠, 그죠? 캣이라는 생성자가 존재하겠죠, 캣 생성자가 요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만약에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면은, 그지? 그죠? 디폴트 생성자라는 요놈이 존재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퍼블릭이고요. 이런 생성자가 존재해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밑줄이 빵 됐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됐어요? 뭐가 생략됐지? 이렇게 생략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왜요? 여기 있는 거는 이 슈퍼라는 건 애니멀이니까 애니멀 생성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생성자? 애니멀의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놈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undefined예요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맞죠? animal is undefined. 이럴 때 우리는 생성자를 여기 있는 거를 재정의하실 요것도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문법에 맞게끔. 그럼 허용하고 있는 생성자는 딸랑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던져주면 될 것 같은데, 와, 여기는 name이라는 필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필드라도 있으면 넣어주는데,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죠? 아니면 널이라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지 문법이 맞겠죠, 문법상. 그러면 이렇게 슈퍼 키워드, 슈퍼 생성자를 이렇게 문법을 강제로 만들어내면 이거 맞을까요? 이거는 부모 클래스에서는 생성자가 하나뿐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여기 있는 객체를 만들 때는 외부에서 인자를 선택해서 객체를 만드는 문법을 사용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필드가요, 여기한테 전이가 돼가지고 얘도 이런 식으로 전달받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성자를 나한테 넘겨줘 라고 해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좀 더 사용하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쓰지는 않는 문법들이긴 해요. 잘 쓰지 않는 문법들이긴 하다고요. 처음 어차피 배우고 있으니까 또 어렵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칠 줄 아셔야 되는 것들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만 접근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설계가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일단은 사용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테스트 코드 다시 한번 벗어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죠. 강아지가 아니고 이거 고양이잖아요, 그죠? 고양이 이렇게 몇 살은 3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는 애니멀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애니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접근 제한이 없으니까 이것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ove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존재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사운드 존재합니까? 네, 실행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야. show info는 어쨌든 디폴트 메서드니까 네, 이렇게 쓰겠죠. 그죠? 애니멀의 show 메서드 show info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애니멀 또 누구야? move 이동해 라고 했더니 그죠? 이동하기고요. 애니멀아 뭐예요? 지져봐 지져봐가 아니고 사운드 소리네 라고 할게요. 소리니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온지 확인해 봅시다. 뿅. 그렇죠? 고양이 이 이름은 고양이고요. 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고양이 넣어주시면 되긴 하겠다 그죠? 네, 일단은 자, 종류로 네, 고양이에요 라고 했고요. 그냥 3살이고요. 네, 고양이는 사뿐사뿐 거라고요. 야옹야옹 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결국에는 사용하고 있는 게 누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오버라이드한 메서드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럼 사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한다면 요게 이제 제가 추가로 넣긴 했는데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부분들이다 그죠? 노션에다가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얘를 사용할 때 여기 어떤 거야? 다른 클래스에서 상속해서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상속 코드 그지? 여기다가 메시지로 그냥 뭐예요? 재정의 어떤 오버라이드 코드라고 보시면은 코드로 아까 했던 거 캣이었던 거죠? 캣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실행 테스트 그지? 진짜 실행 테스트는 아까 요거 6자 그죠? 네, 애니멀 테스트 요 코드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결과 결과는 사실 연놈이잖아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잖아 그죠? 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녹화 끝나야 되는데.